마틴파 전시 소식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그의 사진들을 몇 장 훑어보았는데요. 어디선가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꽤 유명한 사진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전시 보러 가도 괜찮을까? 마틴파라는 작가, 어쩌면 내가 좀 싫어하는 부류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들과 꽤 강한 의견들이 잔뜩 담겨 있어서 몇몇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너른 양해를 구하며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피하고 싶은 예술. 요즘 제가 미술관에 가거나 전시를 볼 때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류의 비호감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구권 백인 남성들이 안전한 관찰자석에 앉아 대상을 가볍게 소비하는 태도가 묻어나는 작품들입니다. 그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화적 전유라 불리는 태도입니다. 타국의 문화를 체험한 뒤 깊은 이해 없이 이를 진기한 이국적인 재료, 자신의 천재성을 돋보이게 할 소품으로 소비하는 행태입니다. 제가 고갱이 그린 타이티 그림이나 피카소의 아프리카 가면 그림을 싫어하고 마티스를 정말 좋아하면서도 그의 직접적인 오리엔탈풍 그림 앞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맥락 없이 이국적인 요소를 그저 스타일링의 재료로 훔쳐다 쓰는 태도에 약간의 반감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적 타자화입니다. 타 집단의 문화를 대상화시키고 기이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시선입니다. 보통 애정어린 유머로 포장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조롱입니다. 비꼬기, 풍자를 가장한 비웃음이고 그 기저에는 늘 묘한 우월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비판을 받으면 이들은 보통 이건 예술이고 유머일 뿐인데 왜 그래?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마 라며 둘러대곤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글링을 통해 미리 살펴본 마틴파의 사진들은 적어도 저에게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국가인 영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 사람들을 담은 사진들이 그랬습니다. 타국의 이색적인 풍경을 담은 그의 사진들에서 묘한 조롱기가 읽혔기 때문입니다. 리얼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듯한데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듯한 사진들입니다.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좀 어이없고 애처롭지 않아? 결국 저는 마틴파라는 작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비판적인 선입견을 안고 미술관 문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걱정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에서 분명 마음에 드는 좋은 점도 발견했지만 방문 전에 우려했던 그 불편한 기분은 안타깝게도 전시장에서 뚜렷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좋았던 점. 사실 전시장에 들어설 때 저는 제 선입견이 보기 좋게 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왔지만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너무나 좋았다 라는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나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이죠. 실제로 전시장의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들을 꼽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마틴파의 초기 작품들이 참 좋았습니다. 젊은 사진가다운 야망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센티멘탈하고 회화적인 있어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었는데 꽤나 진지하게 미학을 추구하는 태도가 묻어납니다. 시골 감리교 사람들처럼 나와 다른 타자를 담아내려는 시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생소한 이미지에 순수하게 매료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배드웨더 시리즈 중에서 아일랜드의 비오는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독특한 구도, 물에 젖은 흐릿한 공기, 그 공간의 에센스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뛰어난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시리즈인 마지막 휴양지 역시 훌륭했습니다. 일부러 연출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순간 포착의 기적 같은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의 스토리와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극적인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이 붐비는 지저분한 공간들, 일회용품 쓰레기가 뒹굴고 휴가를 떠나왔음에도 누구보다 지쳐 보이는 심드렁한 사람들의 모습.
리얼리티와 아이러니, 그리고 페이소스가 담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의 영화 감독 마이클 리의 작품들을 떠올렸습니다. 또 하나 감탄스러웠던 것은 마틴 파의 엄청난 적극성과 성실함입니다. 좋은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필수적인 자질이기도 하죠. 그는 어디를 가든 대상을 겉핥기로 담지 않고 대상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아주 가까이 밀착합니다. 마틴 파의 카메라 렌즈는 인물의 머리 위, 뒤통수, 옆모습, 바로 코앞까지 바짝 붙어 있습니다. 공간의 내부와 외부, 그 경계, 어디에나 그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한국을 담은 사진들에서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 제주의 한 나이트클럽, 개장 직전의 롯데백화점, 남대문 시장 안경가게, 에버랜드와 휘닉스파크,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의아한 롯데마트까지. 이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가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었을 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마틴 파가 집요하고 열정적인 근면한 사진가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싫었던 점. 문제는 마틴 파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을 완전히 벗어나 다른 세계를 찍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전시장에서 저를 처음으로 당황하게 만든 것은 멕시코 시리즈였습니다. 멕시코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코스염과 선글라스, 북미 브랜드 옷,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 참 전형적인 멕시코인 같죠? 솔직히 어쩌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떤 한 전시실에는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로 북한 섹션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구의 백인 여행 유튜버들은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하면 꼭 북한을 가보려 애쓰는데 저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예외 없이 구독을 취소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 낯선 문화를 카메라에 담으며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국적이고 기괴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 좋은 판매용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은 셀피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시는 이를 애정과 유머를 바탕으로 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이 사진들의 어디에서 애정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틴 파가 평생에 걸쳐 관광지의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은 작은 세계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루비를 입은 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관광객들, 똑같은 포즈로 단체 사진을 찍는 중년 여성들. 그런데 그가 포착한 우스꽝스러운 관광객의 모습이 유독 동양인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시는 이 작업들이 관광산업의 세계적 확산이 초래한 폐해를 기록한 것이며 탄소 발자국과 기후위기를 풍자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틴 파가 그토록 진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꿈보다 해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파는 본인이 직접 밝혔듯 단지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사체를 선택할 뿐입니다. 무엇이 도발적이고 눈길을 끄는지, 어떤 이미지가 대중의 반응을 자극할지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좋은 인물인 것이죠. 차라리 폼을 잡던 그의 초기 흑백 사진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좋을 듯한 알록달록한 클로즈업 여행 사진들이나 영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평범한 일상 시리즈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타 국가, 타 문화의 사람들, 관광객들을 담아낸 그 사진들, 유쾌한 척 어설프게 르포적인 사진들을 보면서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특권적인 시선이자 타인을 비우는 은근한 조롱. 난 저들처럼 저속하고 촌스럽게 살지 않지 라는 묘한 우월감과 안도감을 전하는 사진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별로 안 웃겨요. 비호감이 된 영국 유머. 이런 식의 비꼬는 유머 스타일은 왜인지 영국인들의 전매 특허처럼 느껴집니다. 이 태도는 노골적이고 마초적인 무신경함과는 또 결이 다른데요.
스스로 꽤나 재치 있고 예리하다고 믿는 지적인 이들이 무해하고 관조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상대를 은근히 비웃는 스타일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이 정서, 영국인 특유의 시니컬한 유머 뉘앙스를 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냉소적 유머는 훌륭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블랙 코미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니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모큐멘터리 블랙 코미디 컨크 온 브리튼 같은 걸출한 시리즈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짠한 인물들을 다루며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마이클 리 감독의 영화들도 모두 영국인 특유의 냉소적 유머 감각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적인 문체로 섬세하고 우아하게 세상 만사를 비꼬는 영국 소설가나 에세이스트들의 책 역시 훌륭한 것들이 많죠. 제가 이 정서를 좋아해온 이유는 이들의 투덜거림과 비꼬기의 밑바탕에 늘 스스로를 낮추는 자조와 대상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깔려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 중 몇몇의 냉소적 유머에는 대상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이 담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몇몇 작품들에서는 그 관찰자를 자처하는 뉘앙스와 시선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냉소적인 인간이 된 탓일까요? 아니면 비로소 그들의 무신경함과 무례함을 알아챈 탓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볍게 툭툭 쉽게 얻는 훈수, 그리고 그 바탕에 끈적하게 깔린 은근한 우월의식이 못내 고깝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I am not 마틴 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전시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금은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구글에 I hate 마틴 파, 나는 마틴 파가 싫다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사진작가 닐 스콧이 자신의 블로그에 마틴 파를 둘러싼 여러 사진가들의 갑론을박을 정리해 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미술 매체의 비평들과 레딧에서의 댓글 논쟁들도 읽어봤습니다. 먼저 마틴 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서리 출신 중산층 백인인 마틴 파가 노동계급을 은근히 조롱하며 관음증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그의 무례함은 늘 장난이라는 핑계로 면죄부를 받아왔지만 사실 그런 장난스러운 무례함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것이다. 그를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지극히 진솔한 포착이다. 그는 악동이 아니라 영국의 국민적 보물이다. 실제로 만나보면 친절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비판하는 이들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그가 바라본 세상의 가치를 깨달아라. 마틴 파의 사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평가의 시선이 삐딱하기 때문이다. 그런 검열은 파시즘적인 관점이다. 라는 엄청 강도 높은 옹호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 중에서 제 마음속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문정화해 준 것은 테이트 소속의 에디터 리사 스타인이 벌링턴 매거진에 기고한 비평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틴 파의 사진은 깊이 있는 예술이나 기록이 아니다. 그저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짤처럼 대중의 조롱 욕구와 얄팍한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며 소비되는 상업적 상품일 뿐이다. 라며 마틴 파를 아주 매섭게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구나를 확인했지만 답답함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저들 역시 결국 대부분 주류 서방사회의 영어권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파의 그 타자화하는 시선이 가닿았던 우리나라나 비서구권 관객들의 진짜 목소리, 저의 마음과 공명할 불편감과 피로감의 목소리는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마틴 파 사진의 예술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다 라는 단순한 비하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틴 파가 아주 재능 있는 사진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감각적이며 고유의 예술성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포토북을 대중화시킨 업적이나 링 플래시를 사용해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의 결과물들을 가능케 한 엄청난 성실성과 실천력도 높이 삽니다. 제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그 모든 미학적 성취를 걷어내고 남는 그의 시선, 언어, 그리고 태도입니다. 한국 관객들도 그의 시선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시기획자의 설명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틴파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전시는. 그렇다면 제가 이 전시를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시 자체는 정말 훌륭하게 기획되고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꽤나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 전시를 준비하던 도중에 마틴파가 갑작스럽게 작고하면서 오픈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방향을 크게 틀어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큐레이터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작품들이 잘 묶여 있었고 전시장들의 동선 구성도 매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관람객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전시장을 찾은 친구, 연인,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보며 피식피식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행지나 일상 속에서 스냅 사진을 즐겨 찍는 현대인들이라면 마틴파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꺼낼 수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포착해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품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전시장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들도 가볍거나 저렴해 보이지 않고 전시에 아주 적절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제 예상에 이 전시는 흥행할 것이고 많은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전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마틴파라는 작가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소수의 의견, 비주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은근히 싫어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앞으로 제 영상들에서 계속 드러나게 될 저의 한 면을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보여드린 셈이기도 합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좋아하는 이유. 마틴파에 대해 걱정과 의심을 품었으면서 왜 굳이 전시를 찾았을까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화 다음으로 가장 챙겨보는 장르가 바로 사진 전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장 날 것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매체라 평소에도 사진을 통해 기분 전환이나 재충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히메나 채널에서 다룬 적은 없었지만 올해 역시 전시를 통해 좋은 사진들을 마주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 마드리드에서는 카이사 포럼에서 열린 복합 전시 데센포카도에서 쟁쟁한 회화나 조각들 사이에서 결국 스기모토 히로시와 넨골딘의 사진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5월에는 매년 교토 전체가 전시장으로 변하는 매력적인 축제인 교토그라피를 찾아 부지런히 다양한 사진 작가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6월에는 서울 성공미술관의 파리, 보이지 않는 파리 전시와 노들섬에서 열린 사이의 시간 전시를 흥미롭게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진을 애정하는 관객이었기에 이번 마틴파의 대형 전시 역시 제 걱정을 사라지게 할 반전을 기대하며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도 설득당하지도 못했지만요. 이번 마틴파 전시 후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 마음에 와닿은 매력적인 사진 전시 소식들도 종종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